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부나 연인 사이,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로 존재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각종 노래나 시, 그림 등의 예술을 통해 표현되어 온 사랑은 상대방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낭만적인 부분들을 모두 덜어내고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과학의 시점에서 사랑을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눈에 콩깍지를 씌워 상대방에게 빠지게 만드는 페니레티라민, 그저 보기만 해도 즐거워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엔돌핀, 육체적 쾌감과 흥분을 가져다주는 노르에피네프린 등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여러가지 뇌에서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들의 방출로 인해 생기는 결과물이라는 것 역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사랑에 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자 다양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 역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 가진 아주 독특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고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010년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 통증의학과의 숀 맥키 교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실험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맥키 교수의 연구팀은 하라는 연구 대신 CC질이나 하고 다니는 연애 9개월 차의 대학원생 15명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한 뒤 사랑과 고통의 연관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죠.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았을 경우, 적당한 관계의 주변 지인의 사진을 본 경우, 마지막으로는 암산이나 암기와 같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경우 등 총 3가지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손바닥에 통증을 유발하는 관측용 장비의 세기를 단계별로 높여 신체의 반응을 추적하는 뇌스캔 장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통증을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 왜냐,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 참가자가 고통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말이죠. 수치로 따지자면 중간세기 통증의 경우 약 45%, 극심한 통증의 경우엔 약 15%까지 견디는 것으로 나왔는데, 특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뇌 스캔 결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 것만으로 뇌 보상 중추가 자극되어 특정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르몬의 정체는 바로 도파민이었죠.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인간의 쾌락, 욕망, 그리고 동기부여나 운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랑하는 연인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마약성 진통제를 맞은 것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러스1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어째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알코올 혹은 흡연과 같은 심각한 중독 증상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했으며, 오로지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통증 치료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된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신체에서 사랑이란 감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영역입니다. 만약 이런 사랑이란 감정 속에 숨은 과학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매경 출판에서 출간된 책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를 추천해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랄드 휘터가 쓴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의학과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사랑의 가치와 함께 사랑이란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뇌과학을 통해 과학적이며 교양적인 측면에서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책이 되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